식사는 하셨습니까? 아, 예, 일찌감치 먹었습니다. 반찬은 뭐 드셨나요? 그냥 개구리 반찬이요. 역시 부유하시니까 다르시군요. 개우리 반찬을 드시네. 어이, 아이고 놀래라. 안녕하세요. 안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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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실인가요? 네, 에? 거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역시 저의 이 안목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구 만들기. 그래도 이게 초기 화면도 이게 나오네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간지라고 해야 되나? 저번 시간에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네, 이 두세 넘어가질 개 않네. 갖춰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됐다. 자, 목차. 일단 이런 게 학습, 있습니까? 예, 학습 목표를 우선 살펴보고, 그 다음에 툴을, 오늘 좀 새로운 툴들을 같이 익혀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습을 직접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난로도 만들어보고, 건목수님의 신발장이었지만 더 이상 신발장이 아닌 그 가구를 한번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우선 가구 만들기를 하면서 툴의 사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숙제인데, 나만의 가구를 만들어 보면서 툴 사용법을 익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구 만들기, 툴 익히기, 이제 손에 익으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툴 익히기 1번 그 스케치업의 왼편에 라지 툴셋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이제 요 6개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이 우측 맨 하단에 있는 오프셋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간격 복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툴의 기능은 면의 테두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를 해주는데 주로 두께 표현에 사용이 됩니다. 사용법은 오프셋을 클릭하고 면을 선택한 다음에 치수를 입력하는 건데 이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자, 그때 수업을 안 들으셨던 분을 위해 아, 네, 지금 안 쓰고 계시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탑뷰로 해야 그리기가 더 편하니까 탑뷰로 해서 보면 지금 제가 움직임에 따라서 축이 이 파란색 Z축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카메라로 들어가서 네, 지금은 그 원근법이 적용돼 있는 뷰예요. 퍼스펙티브 뷰인데 이거를 패럴러 프로젝션으로 바꿔주시고 네, 그냥 사각형을 하나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오프셋 2를 눌렀죠? 면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이 면의 테두리가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평면도의 방이라고 했을 때 이게 벽의 두께를 표현을 하기에 좀 유용한 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편하게 뭐 한 200 정도로 그냥 자유롭게 쳐주시면 여기 좌측 하단 V12에 여기 이렇게 뜹니다. 치수가. 그래서 다시 200 치고 해주시면 여기 200만큼 간격 복사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네, 오프셋 한번 해보시면서 따라오세요. 두 번째는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푸시풀이라는 툴입니다. 요거는 2D를 3D로 만들어주는 스케치업의 메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용법 간단해요. 그냥 면을 선택하고 밀거나 당긴 다음에 치수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얘도 직접 보시면 다시 아이소 뷰로 가셔서 푸시풀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기 있죠? 오, 면 선택 한 다음에 위, 아래 이렇게 끌 수 있죠. 자, 끈 상태로 마우스 두고 치수를 뭐 근데 저희는 바닥 올리는 게 아니니까 벽을 올려볼게요. 벽을 뭐 글쎄요, 2000 해주면 요렇게 완성이 됩니다. 다음 툴을 보실게요.
다음 툴은 무브.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무브 툴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동하는 툴입니다. 이거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동도 되지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동할 때 키포인트는 기준점을 잘 잡아야 하는 거고 복사를 할 때는 그냥 컨트롤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무브는 바로 여기 있죠. 자, 어떻게 사용법은 간단해요. 일단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 그냥 기본 셀렉트 툴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물체에 갖다 대고 네, 트리플 클릭을 지금 또 좀 한 6번 눌렀는데 트리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물체가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브 눌러주시면 제가 아까 키포인트가 기준점을 잡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기준점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제 기준점을 여기로 잡으면 이거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돼요. 근데 이걸 잘 잡는 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이 끝에다 붙이고 싶어요. 얘를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이 선에다가 정확히 붙이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그냥 기준점을 아무 데나 잡아버리면 이걸 정확히 붙이기가 어려워요. 물론 얘가 지금 좀 도와주긴 하지만 정확히 붙이기가 어려운데 기준점을 딱 이 포인트로 잡으면 얘를 이 선 끝에 이렇게 맞춰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무브를 하실 때는 이동을 하실 때는 꼭 이런 기준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무브의 또 다른 기능이 복사라고 했죠. 똑같이 선택을 해주시고 무브 누른 다음에 기준점을 똑같이 잡아주세요. 그다음에 얘가 움직이는데 지금 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컨트롤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게 복사된 상태로 이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컨트롤을 눌러주시면 그냥 이동이 되고 다시 컨트롤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예, 간단하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자주 사용하는 툴이니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로테이트 툴, 회전 툴입니다. 요건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사용법을 익히는 게 조금 다른 것보다는 어려운데 기능은 말 그대로 회전을 시키는 거고 방법은 이렇게 보면 설정할 게 좀 있어요. 일단 회전할 평면을 설정하고 회전시킬 축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전시킬 각도를 입력해야 걔가 회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게 바로 회전할 평면을 설정,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회전할 평면을 설정하는 겁니다. 방법은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이 친구는 없애주고 얘를 한번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회전. 보시면 지금 이 각도기 같이 생긴 게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나타나죠.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파란색 각도기는 보시면 이 파란색 Z축에 수직으로 누워있는 각도기고요. 이 초록색 각도기는 이 초록색 축, X축에 수직으로 누워있는 각도기고 빨간색은 마찬가지로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이 Y축의 수직인 각도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회전을 시킬 때 이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어떤 각도기를 사용할 거냐를 이제 처음에 설정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얘를 어떻게 할까요? 얘를 이제 이 사람 위로 띄우고 싶어요. 이렇게 아니면 이거 이 입구를 요렇게 여기 앞에서 봤을 때 얘가 앞에서 들어갈 수 있게 이 사람이 요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얘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쪽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물체가 초록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쪽으로 넘어갈 거고 빨간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쪽으로 넘어갈 거고 파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빨간색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시킬 축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축을 정확히 설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회전만 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보조선이 그어지는데 그 중에서 초록색 보조선, 즉 이 X축과 평행한 이 초록색 보조선에 맞춰줬을 때 그냥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리죠. 얘를 어디까지 들 거냐? 저는 90도만 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90 해주시면 이렇게 회전이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 각도기가 이렇게 생각보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각도기를 어떻게 내가 지금은 빨간색으로 잡히는데 내가 초록색으로 잡고 싶다. 근데 초록색이 잘 안 잡히죠. 그럴 때 그냥 이 물체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시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제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설정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일단은 그렇게 회전을 하시는 거고 요거는 좀 사용을 많이 해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다섯 번째는 팔로우미인데요. 요거는 이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게 뭐 한국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던데 어쨌든 기능은 면을 경로를 따라 이동시키며 입체 도형을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경로를 만들어주고 팔로우 미 툴을 클릭한 다음에 면을 선택하는 건데 지금 들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키포인트는 면과 경로가 만나는 지점을 잘 설정을 해야 된다. 자, 다시 직접 만들어 볼게요. 아까 경로를 먼저 설정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선으로 간단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 줄 건데 면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면이 이 선의 끝에 닿은 상태로 팔로우 미 툴을 눌러주면 이 면이 이 선을 따라서 쭉 이제 뭐 그 약간 사각형의 파이프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얘를 세워서 여기에다가 얹어줘야 되는 게 일단은 그게 순서라서 얘를 이렇게 세워줄게요. 로테이트 툴을 사용해서 얘 선택을 해주시고 이 친구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테이트 시킬 건데 어떻게 빨간색 방향으로 됐다. 세울 거예요. 그냥 90도로. 네,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여기 이동시켜 주셔야겠죠. 그래서 그냥 이동. 기준점을 요 끝점으로 잡고 이 선의 끝에다 갖다 댈게요. 아이고. 자, 되셨죠? 이제 팔로우 미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경로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거 선택을 하실 때 그냥 셀렉트 툴로 선택을 하실 때 클릭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로 또 하나를 클릭을 하면 경로 전체가 선택이 되시고요. 아니면 드래그를 하셔도 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 박스 안에 들어오는 것만 선택이 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 박스 안에 걸치는 모든 게 다 선택이 돼요. 지금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얘만 선택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어쨌든 선택을 하고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우 미를 누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셀렉트 페이스라고 써있죠? 면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파이프가 만들어집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제 카메라가 좀 이상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이따 또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일 툴인데요. 요거는 네, 축척이라고 좀 해석할 수 있겠는데 기능은 선택된 물체를 같은 비율로 늘려주는 툴입니다. 다른 비율도 가능하고요. 보시면 저쪽이 켜지지 않네요. 잠시만요. 됐다. 스케일 간단합니다. 셀렉트 툴로 트리플 클릭을 하면 물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케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노란색 선과 파란색, 초록색 박스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스케일 그냥 같은 비율로 늘려주실 거면 이
꼭지점을 잡아주시면 돼요. 요 꼭지점. 여기 4개 있죠. 아니, 여기 이 면에 있는 거 말고 이 세 모서리가 만나는 요 꼭지점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늘리냐? 얘가 뭐 높이가 1000인데 높이가 1500짜리 이내로 만들고 싶다. 그럼 1.5배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숫자를 1.5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1.5배가 늘어나게 돼요. 근데 꼭 같은 비율로 늘리지 않고도 여기 면을 해주시면 네, 요렇게만 늘릴 수도 있고 비율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스케일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스케일, 제가 사용했을 때 스케일 사용할 일이 많이 없었는데 어쨌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삭제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잘 못 따라오셨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같이 실습을 해보면서 한번 툴을 익혀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학원에 있는 난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재밌습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에 따라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삭제를 해주시고 난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탑뷰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그림을 그리기가 편하니까요. 제가 또 카메라 뷰를 바꿨네요. 네, 원근감이 없는 걸로 해주시고 자, 우선 난로가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 받침대가 있죠. 그래서 그 받침대 크기를 한 700에 700으로 해보겠습니다. 사각형 눌러주시고 가로 700, 콤마, 세로 700. 네,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난로가 원통형으로 올라올 테니까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 중심을 잡고 그려주시면 좋은데 지금 보시면 이 스케치업 자체가 이게 보조 툴이 있어서 이렇게 엔드 포인트 끝점, 미드 포인트 중간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중간을 얘가 지금 잡아주면 좋은데 지금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으니까 중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인을 대각선으로 하나 그리면 이제 이 친구가 이 선의 중점을 잡을 수 있죠. 선의 미드 포인트 해서 클릭. 그래서 이거를 치수를 설정해 주셔도 되고 저희는 그냥 간략하게 만들어 보는 거니까 그냥 대충 이 정도 네 이렇게 찍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평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얘를 푸시풀로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한번 올려볼게요. 올렸더니 이렇게 반달로 올라오죠. 이 스케치업의 특징이 원래는 칸 면이었어도 거기에 선을 그어주면 그게 바로 분리된 면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시 탑뷰, 셀렉트. 요 셀렉트 툴을 많이 쓰거든요. 이 단축키가 다른 거를 쓰다가도 이렇게 다른 걸 쓰시다가도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셀렉트 툴이 됩니다. 요거는 많이 쓰니까 이제 점점 이 단축키를 좀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얘를 없애주고 이레이즈로 지워도 되고 딜리트로 지워도 되고 컨트롤 X. 저는 이게 편하니까 컨트롤 X로 지워줄게요. 이걸 다 지워주셨으면 이제 한번 푸시풀로 올려보겠습니다. 너는 한 이 정도. 얘는 한 1000 정도? 예. 어머, 벌써 난로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지금 보시면 이 밑에가 뚫려 있죠. 이 밑에를 채워주시는 것도 이 스케치업이 또 재밌는 게 지금 여기가 빈 공간인데 여기에 선을 하나만 그려주시면 이렇게 면이 채워져요. 그 다음에 다시 셀렉트 툴, 선, 딜리트, 원, 딜리트 하면 이렇게 면이 완성이 됩니다. 어쨌든 다시 이렇게 난로를 보시면 우리 연통이 빠져 있죠. 자, 이제 연통을 만들어 볼 건데 연통을 이게 좀 이제 잘 따라오죠. 이제 팔로우미도 쓰고 로테이트도 쓰고 무브도 쓰고 그럴 거예요. 자, 일단 연통이 들어갈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탑뷰로 연통이 들어갈 자리를 한 이 정도 네, 설정을 해주시고 아니요, 연통이 그냥 넣으면 되죠. 네, 그냥 넣읍시다. 자, 연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겼죠.
자, 근데 우리 연통이 이렇게 부드럽게 구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깎아주실 거예요. 트리머로 깎는 것처럼. 어떻게 깎냐? 바로 이 홀을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뾰족한 모서리를 깎을 때 쓰는 툴은 투 포인트 아크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여기 4개 중에 오른쪽 위에 있는 거. 그래서 한 면, 지금 이 빨간색이 될 때가 지금 탄젠트 투 엣지라 써 있는데 이 핑크색으로 뜰 때가 아이고, 여기가 이제 완전 곡선으로 이렇게 뾰족한 점 없이 이렇게 곡선으로 이어지는 그 점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지워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아이고 적당히 됐죠? 구부러지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통을 만들어 볼 건데 아까 보셨듯이 여기다 면을 하나 만들어주고 팔로미를 눌러주면 걔가 뾰루룩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자, 원. 두께 요 정도. 네, 그 다음에 얘를 돌려줘야겠죠? 이렇게 세워줘야겠죠? 로테이트. 점을 하나 잡아주시고 드래그 하시면서 네, 이렇게 빨간 축으로 돌려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축을 아무 데나 잡고 지금 축 보조선이 떠다니는 거 보이시죠? 축을 이렇게 잡고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얘가 같이 움직이네요. 옆에다가 만들어주고 로테이트를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 선택하고 잡고 드래그 빨간색 축이 떴으면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축을 클릭해 주시고 90도로 90 네, 그러면 섰습니다. 이제 얘를 움직여야겠죠? 얘 중점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얘 중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중점이 안 잡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넣어주시고 중점을 잡아서 이동. 그 다음에 이 선은 삭제를 해주셔야 하나의 면이 되니까 됐습니다. 어려웠지만 자, 아까 팔로우 미 툴 사용 방법 설명드렸죠? 이 경로를 우선 선택을 해주시고 팔로우 미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면을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연통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그럼 이 연통을 올려야겠죠? 올리려면 돌려야겠죠? 또 로테이트 툴을 씁니다. 선택, 트리플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로테이트, 아무 점이나 잡고 드래그 해주시면 어느 쪽으로 돌릴래? 네, 빨간색 축으로 돌려줄게요. 놔주시고 그 다음에 축 설정해주시고 돌려야 되는데 지금 얘가 이쪽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90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네요. 그냥 90도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서 90도 됐습니다. 올라왔죠. 이제 다시 이 친구를 여기로 올려줄게요. 제가 너무 크게 만들었네요. 자, 그냥 이런 점을 잡고 무브 하고 이 면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가시다 보면 얘가 스케치에 이렇게 말을 해요. on face라고 면 위에 올려줍니다. 연통이 좀 너무 비대해졌지만 어쨌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꼭 이렇게 안 만드셔도 돼요. 직육면체를 먼저 만들고 원기둥을 만들어서 얹고 그 다음에 이 원기둥 위에서 얘를 만들어 나가시면 사실 연통을 로테이트해서 이렇게 올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이제 나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많이 써보시면서. 어쨌든 이렇게 연통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 네, 원통 그릴 때 네, 그 평면 원에서 세우는 게 안 되는데 회전 로테이트가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팔로움이 들어가기 전에. 네네. 얘, 이 그게도 누구야? 계속 잠깐만요. 얘를 세우는 거요. 그렇죠. 예, 그걸 세우는 거. 네, 그러면 지금 탑뷰에서 원을 그려주고 아이소 뷰로 가서 네, 얘를 가서 셀렉트, 지금 더블 클릭을 하셔야 면이랑 선이 다 선택이 돼요. 이렇게만 되면 안 되고, 네, 트리플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 선택했어요. 네, 로테이트 눌러주시고 얘 위에 점 아무거나 클릭을 한 상태로 놓지 마시고 쭉 끌어주시면 축을 설정을 이 회전하는 면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여기서 이제 그렇구나. 빨간색이 됐을 때 마우스를 탁 놔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회전하는 기준 축을 어디다 할 거냐 설정해 주시고 다시 아하. 올려주시면 됩니다. 하셨나요? 그렇네. 예, 됐네요. 아, 예. 예, 축하드립니다. 됐습니다. 득템. 네. 자, 다 만드셨으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건목수님의 신발장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볼 건데 이 두 가지 방식을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큰 덩어리에서 푸시풀을 사용해서 이걸 만들어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실제로 누구야 MD를 그때 만든 것처럼 MD를 테이블소로 다 켜서 조각조각 만들어가지고 걔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만드는 두 가지 방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치수는 높이 2000, 가로 2000, 폭을 300으로 했습니다. 아니, 높이 2000, 가로 1000, 폭을 300으로 했고요. 이 두께는 20으로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큰 덩어리에서 만들어 나가는 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큰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큰 덩어리의 면이 일단 아까 1000에 300이었죠? 1000, 300. X축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되니까. 아, 이게 아니지. 내가 이거 왜 눌렀지? 네. 자, 사각형 1000, 300, 엔터. 아, 매우 작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제 얘를 올려줄게요. 푸시풀로 눌러서 얼마나? 2000.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보면 신발장이 여기가 쭉쭉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네모를 만들어서 걔를 쭉쭉 넣어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셨다면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 뷰를 프런트 뷰로 바꿔주세요. 그리기 좋게. 어머, 여기 떠 있네요. 어쨌든 일단은 그리기 좋게.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전체적으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결국에는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는 건데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전체적으로 두께가 22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오프셋 간격복사 툴을 눌러주시고 면 클릭해서 안으로 20 엔터 하면 이렇게 두께가 20인 뭔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칸이 층층층층층 나눠지죠. 근데 이제 건목수님의 신발장의 경우 요거를 위에 통, 아래 통으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얘가 지금 중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중점. 얘가 아마 1000 지점이 될 거예요. 중점이니까. 여기서 그대로 끝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 그럼 나눠놓고 오프셋을 할 걸 그랬네요. 제 불찰입니다. 일단은 아까는 이렇게 여기를 나눠주고 오프셋 면 가끔 얘가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면 20 오프셋 하고 면 20 됐습니다.
쉬운 밑에 거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서 중간에서 선을 나눠주셔야 되잖아요. 중간에서 10 가면 되겠죠. 자, 그걸 어떻게 하냐?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선을 이렇게, 이게 1000짜리니까 500을 간 다음에, 490을 가면 되죠. 490을 간 다음에, 이거에 맞게, 선을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안 되네요. 그냥 중심선을 그어줄게요. 이렇게. 됐죠? 우리 무브를 한번 써봅시다. 자, 중심선을 그었으니까 여기서 10, 여기서 10 가면 되겠죠? 자, 무브. 얘를 움직일 건데, 아이고. 선택해주시고, 무브 해주시고, 자, 기준점을 여기로 움직여 주실 건데, 지금은 이동이에요. 컨트롤을 눌러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0을 정확하게 옮겨주시려면 이쪽으로 하고 마우스를 그냥 왼쪽으로 제껴주시고 10, 10. 아이고. 이렇게 10 가주시면 옆으로 10이 가고요. 똑같이 이번엔 얘를 옮겨본다면 얘는 이쪽으로 20을 가면 되겠죠? 20 갔습니다. 다시 셀렉트 툴 해서 이 중간에 있는 애를 삭제를 해주시면 아하 됐네요. 자, 일단 밑에는 만들어졌고 이제 위를 4칸으로 나눠볼 건데 요게 1000인데 위아래 20씩 빠졌으니까 960이고 그러면 얘를 나누는 게 960 하지 말고 980을 4로 나누면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일단 반을 만들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애초에 처음에는 이 긴 거를 먼저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에 선을 그었더니 요 선이랑 요 선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위에 1000짜리 선에서 중점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요거를 삭제해 주시고 얘도 삭제해 주시고 얘도 똑같이 아하 이동 얘 선택해 주시고 move 기준점 클릭 복사 컨트롤 눌러서 10 마찬가지로 얘는 컨트롤 위로 20 가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시간 관계상 두 칸으로만 나눠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조각조각 하는 것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 다시 아이소 뷰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위에 그림만 그려진, 그러니까 이 면에 그림만 그려진 형태인데 이제 얘를 안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거를 푸시풀을 사용해서 합니다. 이 면을 안으로 얼마를 넣으면 될까요? 300인데 20 빼면 280. 얘도 안으로 280. 얘도 안으로 280. 얘도 안으로 280. 하하, 만들어줬습니다. 그죠?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얘를 이렇게 나눠주셔도 됩니다. 뒤에도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는 뒤로 네. 보는 건 어떻게 해요? 뒤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걸 돌리는구나. 네. 아니면 그냥 휠 잡고 이렇게 돌돌돌돌돌 돌려주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실제 만드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후다닥. 일단 삭제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조각조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각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탑뷰로 가셔서 우선 옆 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옆에를 높이가 2000이었으니까 길이는 300. 근데 뒷판을 뒤에 덮을 걸 생각하면 28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80, 2000. 네. 옆판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얘가 2개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복사를 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셀렉트, 무브, 컨트롤 2개.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 들어갈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2000으로 만들면은 하나로 만드니까 그럼 1000짜리로 만들어 봅시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280에 1000으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밑에 통부터 만들어 볼게요. 그럼 옆에 2개가 280에 1000이니까 2번 복사 무브 기준점 컨트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 위아래에 들어가는 게 1000에서 40을 뺀 960이니까 960, 280. 네,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은 면이니까 두께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면 확인하면 되죠. 얘를 위로 20, 얘도 위로 20, 얘도 위로 20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얘를 세워볼게요. 얘를 세워야겠죠? 로테이트 잡고 끌어주세요. 네, 빨간색 축이 되면 놓아주시고 90도 세워주신 다음에 사실 보시면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이 지면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회전을 할 때 그 점을 잡아주실 때 이 끝점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다시 보여드리면 끝점을 잡고 빨간색 놓고 90 네, 올려주시면 앞에서 보면 네, 잡았네요. 저 밑에를 잡았어야 했는데 제가 위를 잡아서 어쨌든 이렇게 올라옵니다. 일단은 그리고 얘를 또 옆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로테이트 옆으로 돌리지 말까요? 돌립시다. 네, 끝을 잡고 드래그 네, 됐죠. 로테이트가 익숙해지기가 약간 좀 그렇습니다. 90 네, 세웠습니다. 얘는 걸리적거리니까 잠시 무브로 치워주고 얘를 이제 밑에 갖다 대면 되겠죠? 다시 셀렉트, 트리플 클릭, 무브, 기준점을 이 밑으로 잡아야겠죠? 이 위로 잡으면 얘를 정확히 밑에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만나는 지점을 여기다가 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위로도 올라가야겠죠? 요 위로도. 그러면 또 무브로 하는데 이번에는 요 위에를 잡고 컨트롤 눌러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를 또 옮겨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걸 붙여놓은 상태에서 사실 복사를 하게 되면 얘가 지금 이제 같이 연결된 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사실 얘를 이 2개를 이 가로로 된 이 2판을 붙여주기 전에 얘를 복사해 주는 게 더 좋은데 일단은 로테이트를
두 번 하기 위해. 자, 다시 선택, 로테이트, 기준점 잡아주시고 끌어서 네, 빨간색으로 90도 됐고 또 초록 파란색 축에서 또 90도 됐습니다. 이제 이동시켜 볼게요. 무브 기준점을 여기로 잡아야 여기 딱 갖다 댈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안에 들어갈 거랑 이 뒤에 들어갈 거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같이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숙제를 한번 해보실래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서 세워서 갖다 붙이고. 그래서 뭐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뭐 두께를 뭐 이렇게 어쨌든 잡은 다음에 푸시풀로 그냥 쭉 그거군요. 네. 이렇게 올려주셔서 사실은 돼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지금 당장은 아시면 좋겠지만 당장 하기엔 좀 뭐가 많으니까 이거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자체를 메이크 그룹으로 해서 얘를 하나의 어떤 객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얘를 그래서 컴포넌트로 뭐 만들어 버리면 마치 다루기처럼 여기 이 트레이에서 계속 가져와서 쓸 수 있거든요. 하나, 둘, 셋. 그리고 꺼낼 때도 얘는 지금 다 같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룹, 하나의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시면 얘를 진짜 다루기 석고처럼 떼었다 붙였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사용해 보시고 이렇게 하나하나의 요소들로 가구를 짜 나가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두 가지 다 사용을 잘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할 것이 있으실까요? 다 이해되셨나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해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제 가구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재미없게 만들기보다 이렇게 연통처럼 이렇게 뭐 구부러져 들어간 것도 있고 이런 그 아크 사용해서 복면도 한번 표현을 해보시고 원도 활용을 해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자기 가구를 하나 만들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로 아까 그 네네. 뒷면 돌리는 거 있잖아요. 화면 뒷면. 아이소에서. 네네네. 이거 스크롤하면 그냥 줌인 줌아웃만 되는데 나는. 네, 그 스크롤 하시면 줌인 줌아웃이 되고요. 이 휠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지금 이렇게 무슨 축에 초록색, 빨간색, 바뀌어요. 화색으로 네네. 네, 돌아가죠.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아하. 해주시면 아, 됩니다. 득템. 예. 아니면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친구를 클릭하신 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휠을 눌러준 상태로 바로 돌려주시는 알겠습니다. 게 좋습니다. 그렇구나. 네. 건의사항, 질문사항 없으시면 네,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들으면서 약간 있는 게 민 선생님이 이렇게 시연하면서 지금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시연 화면이 이 인터벌이 있어서 이게 오디오는 거의 리얼타임으로 들어오는데 화면이 네, 약간 정지 느려요. 화면에서 그냥
예, 잘리고 그냥 막 넘어가서 아, 화면 따라가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디오 문제네요. 들으면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예, 네, 요거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예, 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네요. 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네요. 아니면 네. 그 내용을 먼저 전달을 해놓고 보시고 교육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매뉴얼에. 오늘 뭘 할 건지 어떻게 하는지를 네네. 먼저 이제 사전. 써서 네. 글로, 글로. 근데 아까 글과 그림으로? PDF 그 만들어서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그걸 먼저 사전에 하루 이틀이나 먼저 보시면 좀 어떨까요? 네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 먼저 올려드리는 건 문제 없죠. 그래서 그 뭐 보시고 한번 스스로 혼자 해보신 다음에 수업 때 같이 해보면 더 따라오시기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그러면 이게 수고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은 유튜버로 그 자기 PC 화면을 영상으로 클립해서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라리 네. PPT보다 그렇게 지금처럼 민호 선생님이 먼저 그 강의할 내용을 이렇게 네. 한번 시연하시고 한 30분 분량으로 그걸 네네.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거 따라서 한 다음에 막히는 부분만 이 시간에 이제 저처럼 질문하거나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아, 더 그거 유입력은 괜찮네요. 더 좋을 것 그것도 같은데. 괜찮네요. 예, 그 플리프트 PPT보다는 클래스룸 그거 아닌가요? 그쵸. 그죠, 예, 그죠. 그런 개념이죠. 예.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더 훨씬 이 40분 동안의 강의 과정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역시. 건의사항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줌으로 진행하기에 좀, 맞아요. 저도 이거 녹화를 해서 지난주에 제가 이거 수업한 거 녹화해서 봤더니 약간 뚝뚝뚝뚝 끊기더라고요. 그쵸. 예.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예 민 선생님 컴퓨터의 그 화면을 그대로 그냥 복사하면 네. 훨씬 더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네. 팀장님이 올리시는 그 유튜브 계정에 똑같이 올려주시면, 예, 그 그런가요? 의정부 접속할 그래도 겸, 되나요? 예, 그렇게. 그거 괜찮네요. 안 되나요? 거기다 잘 올릴까요? 모르겠네. 어차피, 예, 다들 유튜브에? 글로는 접속을 하시니까, 예, 그죠. 유튜브는 보시니까. 아니면 카페에다 올려놓으시면 되죠. 그것도 뭐, 가능하죠. anyway. 뭐 예. 어쨌든 전부 다 그냥 유튜브 카페에다 올리시죠, 그냥. 유튜브에 올리시는 게 더 보시기엔 편하죠. 그러니까 접근성은 훨씬 좋죠, 유튜브가. 그죠. 예. 다들 구독은 하고 계시니까. 예. 음. 근데 뭐, 아유, 우리 둘 다 올려도 되니까. 민 하나 선생님 만들어서. 점점 일이 많아지십니다. 즐겁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 자주 뵙시다, 예. 허 목사님. 저요? 자주 뵙시다. 예, 예, 당연합니다. 예. 주무시지 마시고. 자, 그러면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